안녕하세요. 카툰경영 연구소의 최윤규입니다. 오늘은 생각의 융합력, 생각의 힘 두 번째 시간으로 생각의 고래 사냥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. 이제 생각하는 님, 고래 잡으러 가는 이야기,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동네 약국 한번 잘 보십시오. 향후 10년 후에 동네 약국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? 인구는 노령화되고 갈수록 줄어들지요.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젊은이들은 없습니다. 나이가 드신 분, 어르신들이 몸이 아파요. 내가 아파 죽겠는데 언제 병원에 갑니까? 병원 가기 힘들지요.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 모든 진료는 원격 진료로 다 받게 될 것이고요. 진료는 받았는데 또 약국은 가야 되잖아요. 그럼 약 사러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. 내가 아프니까.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? 이제 모든 약국들은 롯데마트, 이마트 같은 대형 약국만 살아남고 동네 약국은 없어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원격 진료받은 그 모든 처방전은 그 대형 약국으로 가고 대형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서 오토바이 기구로 집으로 오는 시대, 그 시대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주변 잘 돌아보시면 이제 편의점에서 사소한 약들 팔기 시작하고 그 약들의 개수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. 미래는 어떻게든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보시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. 향후 10년 안에 은행 직원들의 90%는 사라질 것이다. 왜요? 기계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정보통신기기가 모든 게 발전하면서 실제적으로 사람 손이 가는 업무들은 줄어든다는 것이죠. 이러한 변화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까?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앞으로 이 세상에는 지식 소매상 시대가 온다. 그래서 지식 소매상 시대가 무엇인가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. 평생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남들보다 잘하면서 그리고 그 일로 돈 벌어서 가족과 먹고 사는 인생, 이게 바로 지식 소매상 시대라는 것이죠.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으면 우리 자녀들은, 우리 아이들은 이 지식 소매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거기에 맞는 합당한 직업감 갖게 만드는 것, 그게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살아남는 정답은 바로 영화 신의 한 수 속에서 봤습니다. 신의 한 수라는 영화 속에서 이런 대사 나옵니다. 세상이 고수에겐 놀이터요, 하수에겐 생지옥이다. 저는 축구를 잘 못합니다. 축구를 잘 못하는데도 제 동기들 모임에 가면 인원수가 부족하니까 저보고 또 축구 시합하라고 들어오라고 합니다. 축구도 잘 못하는데 저는 성격이 성실해요. 그래서 공만 보면 무조건 쫓아다닙니다. 전반전, 후반전을 그걸 다 뛰었는데도 공은 두 번도 못 만져요. 그런데 몸은 되게 피곤해요. 그런데 쉬는 시간에 축구 잘하는 친구, 골 많이 넣는 친구, 그 친구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. 야, 어떻게 공이 다 너한테만 다 가냐? 그랬더니 그 친구 저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. 난 공이 떨어질 위치를 예측하고 미리 달려가. 미리 가 있어서 있으니까 덜 힘드는 거예요. 그런데 저 같은 인생의 하수들은 맨날 공만 보면서 쫓아다니니까 삶이 어렵고 힘든 거죠. 그래서 바둑두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자리에만 놓고 지는 사람은 지는 자리에만 놓는다. 그래서 제가 제 그림을 하나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. 이 세상에는 반드시 고수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있다. 비록 남들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한 가지에 그 한 가지가 비록 하찮고 보잘것없고 돈 못 버는 직업이라도 상관없다. 내 눈에 보이는 그 한 가지만 가지면 지식 소매상 시대에 무조건 살아남는다. 그래서 우리는 생각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. 해적이라는 영화를 보고도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. 제가 서울시 공무원이 한 5만 명, 6만 명 되는데 그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매주 영화 한 편은 2시간입니다. 이 2시간짜리 영화를 무조건 그림 한 장으로 만들어서 매주 5년간 연재했습니다. 그런데 모든 영화는 제가 다 보고 그리는데 해적이라는 영화는 보지 않고 그렸습니다. 왜 보지 않고 그랬느냐? 이 친구들 산적이에요. 산적인데 고래 잡으러 가겠대요.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. 바다를 본 적도 없어요.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미지의 세계, 그 바다에 가서 고래 잡으러 가겠다. 그 얘기만 듣고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. 영화 속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. 고래 잡으러 갈 거야. 그래? 어디로 갈 거야? 바다로. 그런데 바다를 몰라. 그런 다음에 제가 그림의 단락을 잘랐습니다.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. 그런데 최윤규 작가는 영화도 안 보고 카툰 그리냐? 이번에 제가 대답합니다. 그럼 해리포터는 마법사가 썼어?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.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세계도 있다. 그럴 때 두렵기도 하겠지만 한번 해보는 거야. 도전하는 거야. 그게 인생이야. 자, 가자. 고래 잡으러. 이 땅의 젊은이들, 대한민국의 무수히 많은 젊은이들, 미지의 세계로 두려움 없이 겁나겠지만 그래도 고래 잡으러 나갈 때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제가
하루에 제일 많이 만날 때 한 2,000명 정도 만납니다. 어느 날 대학생 2,000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 다음에 무작위로 물었습니다. 학생들에게 꿈이 뭐야? 꿈이 뭐야? 꿈이 뭐야? 꿈이 뭐야? 인서울,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 오려면 전국에서 1, 2등급 해야 되겠죠. 전국에서 1, 2등급 한다는 아이들, 똑똑한 아이들 다 모아놓고 꿈이 뭐야? 라고 물어봤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꿈에 대해서 잘 대답을 못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에게 꿈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줬습니다. 이렇게 그려줬습니다. 두려움이란 네 마음속에 네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선이다. 네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선.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, 학벌이 낮아서, 백이 없어서, 인맥이 없어서, 실패할까 두려워서, 그래서 겁나서 못하고 있는 네 한계선. 네가 스스로 그어놓은 그 한계선에서 한 발만 내디더라. 그럼 네 꿈과 이어진다. 제가 대학생들에게 이런 그림을 그려줬습니다. 한 발이 무서우면 발톱만큼만 내밀어다. 그럼 그 발톱만큼 꿈과 이어진다. 그래서 스티브 잡슨이 이렇게 얘기했네요. 부자 따위는 관심 없다. 잠자기 전에 놀라운 일을 해냈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.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. 괴짜가 되는 것을 겁내지 마라. 그리고 이런 말도 했네요. 나는 지구가 아니라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.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나를 이끄는 한 가지 목적이 필요하다. 그 한 가지 목적 꿈 가지면 두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엘빈 토플러도 말했습니다. 부의 미래를 형성하게 될 가장 강력하고 매혹적인 세 가지 심층 기반은 시간, 공간, 지식이다. 보이는 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가 중요하다. 그래서 이 부의 창출에서 지식의 중요성은 가히 혁명적이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돼요. 지식은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할 때 새로운 시너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. 그 필수 조건은 바로 상상력과 창의성입니다. 아바타를 만든 제임스 카메론, 그 감독도 이렇게 말했습니다. 스스로에게 한계를 두지 마라.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마라. 그리고 모험해라. 이제 상상력 시대에, 지식 소매상 시대에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모두 미지의 세계로 고래 잡으러 나가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